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오늘 장이 이제 마감되려면 지금 2시가 조금 넘었죠. 2시 반 정도, 1시간 정도 있으면 장이 마감이 될 텐데 오늘도 지난번처럼 장이 종료되기 전에 그 주요 시황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하고 오늘 특이한 종목 한번 곁들여서 장 종료되기 전에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제 시황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종가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에 응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반등을 했던 그 원인이 SOC 투자, 한 1200조에 이르는 SOC 투자 확대 합의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어제 다우지수가 또 연 322포인트 오르고 나스닥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지금 3,300고지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지수로 따지면 기존의 고점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3,300이 갖는 체감적인 그 느낌이 훨씬 강력할 수가 있어서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최고치가 올라왔지만 일반인들이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 걸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하고 이런 핵심주들이 여전히 주초에 그 연초에 강세 국면에 밑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장을 더 지금 그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런 주도주들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야 그 지수가 너무 과열되고 올랐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오히려 20% 가까이 하락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지수를 끌어올린 게 무엇이었는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SOC 확대라든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급작스럽게 좋아지는 업종들이 시장을 리드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쉽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전체적인 시황보다는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다소 그 기관이나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매물이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한전선은 지금 이제 매물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급적 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또 다른 그 매매하기에 유리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비교적 그 대한전선으로도 강력한 그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이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난번 1,000만 주 매도해 놓은 다음에 또 서서히 그때보다 주가가 조금 낮아지니까 다시 그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 은행도 어제까지 2,300만 주, 1,000만 주 해서 한 3,300만 주 매도해 놓은 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그 헐값에 처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하면서
밀고 당기고 이런 걸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가를 고점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비록 그 낙폭 과대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 패턴, 예전 같으면 2% 정도 상승해서 무려 3% 룰을 적용해봐도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고서 한계점을 3,300원 정도를 그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대밀렸다고 하는 점, 그런 걸로 보면은 3,000원은 견조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의 매물도 일시적으로 조금 조절하는 그런 흐름이어가지고, 물론 종가로 갈수록 지금 호가가 많이 낮아지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는 한데요. 대략 보합권대로 마무리된다고 그런다면은 어제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주 초반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종가 무렵 보합권대 매수는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권이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죠. 정치권의 갈등 요인이 이제 민주당은 대선 일정을 원칙대로 그냥 그 일정대로 그 9월 초까지 그 대선 후보를 확정되는 것을 하기로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 날 대권 도전 선언, 이것도 이제 일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엑스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보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제 최재형 후보도 오늘 언론에 나온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 감사원장을 사임하고 국민의힘당으로 입당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이루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는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대선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단기적인 그 패턴으로 뭐 이루온이라든가 그 탄력이 좋은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제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 날 대권 도전을 한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10%까지 강하게 상승했다. 이제 보합 근처로 내려오니까 다시 반발 매수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강보합이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튼 뭐 대원전선의 주가 탄력도 어느 정도 그 유리한 그런 측면들, 그리고 주가가 아주 강하면 10%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 고점 매도, 또 다시 또 보합권대로 흘러오면 매수하는 그런, 어차피 이제 일정이 그 특이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일정이 나올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된 그 이벤트가 아직 그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종목들은 급락이라든가 급등이 없다. 이런 측면. 네, 그런 걸로 감안을 해보면 일단 종가 무렵 대원전선도 오늘 매수로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제가 특이 종목으로 TK 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TK 케미칼도 SM그룹의 SM 상선이라든가 이런 하반기 상장 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기존의 고점 대비 장기간 하락하고 다시 신고가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 12%까지 올랐다가 중간에 밀리면서 다시 또 종가 무렵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 기관과 외국인도 오늘 원래 흐름은 매수했던 거를 그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
매물을 내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냥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지금 현재까지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로 시장을 리드하는 개인들이 어제 따라서 샀던 그런 물량을 고점에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투자 주체별로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주식을 상승 추세,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다음 주에도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눈여겨볼 종목으로 페노션을 또 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페노션이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했거든요. 2, 4분기, 물론 2, 4분기의 실적이 대폭 호전된다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외국인이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 약 270만 주 정도 매수하는, 물론 이 바닥권에서 주가를 견인하고 끌어올렸던 것들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를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 매수했던 거를 매도하는 게 큰 폭으로 매도하고 개인들이 또 따라붙고 그런 흐름인데, 오늘은 아예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얼만큼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장중에 18%까지 8,800원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종가 무렵 조금 주가가 진정되는 모습이니까 다시 외국인 매수가 진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종가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밀릴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기존의 고점을 강한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STX, 페노션 같은 종목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 이제 H&M하고 페노션이 급등한 이유가 미국 인프라 투자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페노션에 대해서 대규모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향후에 볼 때 인프라 투자 합의 소식,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긍정적일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사이 SOC의 투자의 관련주로 뭐 철강이라든가 또 해운, 또 항만, 건설, 뭐 이런 쪽의 주가들이 비교적 강한 흐름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포스코 강판이 무려 아침에 시작할 때 7% 주가를 띄웠다가 13%까지 83,000원에 시작을 하고 8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8만 원 정도에 마무리 됐거든요. 혹시 이 정도 가격의 종가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대략 8만 원 정도에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장중 고점하고 차이가 많다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 종가에 매수를 하면 해외 시장이 주말에 뭐 특별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런 종목들 종가 매수 전략을 잘 구사를 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간단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도 기존의 흐름을 계속 똑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또 마이너스 5%까지 38,000원대, 39,000원을 깨고 내려오니까 이게 또 장중에 42,000원까지 반등하는 이 급등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이런 종목을 보유해서 가기보다는 이런 거는 장중에 주가가 약할 때 아니면 오늘 또 종가 무렵 혹시라도 마이너스 4만 원 밑으로까지 형성이 된다든가 하면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종가에 매수해서 한번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세스 바이오도 오늘 그 미국의 진단 키트 관련 또 특허 그 승인이 났다 해가지고 장중에 무려 24% 32,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엑세스 바이오가 미국 FDA 여기에 올인원 코로나 항생 진단 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진단 키트는 아무리 획기적인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서 높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 치료제 이런 것들이 더 급한 상황이고요. 이미 그 진단 키트는 우리가 그 PCR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아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하는 걸로 이미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 기존의 제품을 신규 제품으로 재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점. 이것도 이제 이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손가락 체열로 10 내지 15분 이내에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 과거에 걸렸던 여부까지도 진단을 한다는 다소 획기적인 내용인데 이게 뉴스에 나왔을 때 그 흥분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그 이후에는 또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너무 이거를 비싸게 따라가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방 종료까지 그렇게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종가 무렵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오늘 관심 종목 중에 장중의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사서 넘어가는 그런 전략들도 유효하고요. 그런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선 관련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그런 상황, 어떤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장중에 강했던 주식들 흐름, 이루온이라든가 또는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 종가에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는지 보합권이라든가 또는 소폭 마이너스 정도로 끝나면 좋은 매수 타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일정이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월요일 그 반등 흐름도 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눈여겨 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진원생명과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혹시라도 4만 원 밑으로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엑세스 바이오도 장중 고점이 24%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또 3만 원 밑으로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29,000원, 28,500원 요 정도 선까지도 밀린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고점이 높았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홀딩해서 넘어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해보실 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도 오늘 장중 고점이 78,000원까지 갔다가요. 다소 오늘 단기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일단 주가가 신고가에서 최근에 주가가 3,300까지 끌고 오는데 주가를 끌어올렸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종목들 아닙니까? 그 신고가 부근에서 이런 음봉이 나타난 것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 가격 비율이 그 조정 폭이 단일 조정폭으로는 크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SOC 투자의 핵심은 철강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강주 중에서 움직임이 좋은
세아 베스딜 같은 거요. 오늘 마찬가지로 시작하면서 36,000원대까지 갔다 지금 종가 무려 보합 정도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대한제강 같은 종목들도요. 당일날 일교차가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300에 안착하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도 강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잘 관리를 하셔서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마감 전에 마감 시황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